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 시간에는요, 목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주성철 목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하시는 일은 목회 활동은 아니세요? 저는 이제 소위 얘기한다고 그러면 기관 목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왜냐면 지금 두 가지로 하나는 신학교 사역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국내 사역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내 사역으로는 이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법률협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태평양 법률협회는 네. 한 27년째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33개 주에 우리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변호사님들이 한 40명 넘게 포진해 있고, 네. 현재 250개의 케이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렇고, 종교 자유, 부모 권리, 그다음에 생명의 존엄성에 관계되는 그런 소송을 무료로, 무상으로 좀 돕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예, 무상. 예,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님들은 생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는 늘 항상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펀드레이징 페스티벌을 합니다. 네. 그래서 Celebration of Justice라는 그 명목 아래서 미국에 사시는 미국 전역에 있는 분들, 후원자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보통 1년에 소요되는 것이 법정 비용하고 여러 가지 소용되는 것이 half million 아니면 three-quarter million, 그러니까 75만 불, 50만 불부터 75만 불 정도의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래도 몇백 건씩 그 소송을 진행을 하시고 400명이라고 하셨나요? 40명이라고 하셨나요? 40명. 40명 변호사가 활동을 하는데 1년에 75만 불이라고 그러면 엄청 싼 건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의 얘기가 보통 거의가 이렇게 메이저 코트까지는 올라가진 않아요. 그 밑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많이 비용이 되겠지만은 적어도 50만 불에서 75만 불 정도 이렇게 펀드레이스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비용, 법원 비용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럼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이게 이제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한글이어서 마치 한인분들이 만든 법률협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Pacific Justice Institute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신 거. 예,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말을 들면 원래 PJI라고 해서 태평양 법률협회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페니시 부가 있고, 러시아 부가 있고, 중국 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부가 있어요. 근데 그 네 부서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법정의 법무사들이라고 그러겠죠. 그 법무사님들이 이제 일을 맡아가지고 트랜슬레이션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전에 강의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프랙티스가 뭐 종교 자유, 그다음에 부모 권리,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인권 문제. 인권도 그렇고 또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요. 예를 들면 낙태 수술 반대하는 거라든가, 그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낙태 수술을 하는 그런 보건소 앞에서의 만약에 누가 1인 시위를 했을 때에 이제 고소가 소장에 들어오면은 그거 이제 디펜드 해드리고. 근데 이제 얼핏 듣기에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 걸릴 일이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 성향을 가진 나라지 기독교 국가는 아니거든요. 국교가 없죠,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 이슈라고 했을 때 공립학교에서 기도한다든가 전도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노상에서 노방 전도라든가 노방 설교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종교 이슈인데 공공 장소에서 있어지는 그 일이 많이 이제 소송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종교 이슈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노방 전도도 소송이 들어와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컴플레인 하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H마트 앞에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많이들 하잖아요. 그 많이들 하는데 원래 그 주인들이 오케이 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누가 고소를 하면은 이제 가서 벌금은 물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벌금 물 필요 없이 이제 노방 전도하다가 이제 경찰의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물고 티켓을 받을 경우는 저희 협회에다 연락하면은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돈 일부러 지불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런 걸 하고 있어서 그 종교 이슈라는 게 대강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뭐 교회의 그 어떤 신조와 그 달리 다른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했을 때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되면은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비영리 단체고 택스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 택스 내라고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통지가 왔을 때에 그 뭐 한 1,200불도 아니고 뭐 몇만 불씩 내라고 했을 때는 그거 억울하잖아요. 비영리 단체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막아주고 이제 코칭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동성애 커플이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 싶다. 교회에서는 그렇죠. 안 빌려준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교회 안에 교회 헌법이나 내규에 이 신조 안에 성경적인 결혼관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동성애자가 와나 아니면 성전환자가 와서 주례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 신앙이 내 신앙 때문에 너한테 결혼을 주례를 할 수 없다. 이러면 소송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미 그 교회의 신앙 신조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항목 때문에 너희들의 주례를 내가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무슨 다른 방법을 써도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위에서 각 목사님 교회마다 제가 이제 연락하고 찾아가면서 그러면 교회에 있는 신앙 신조에 대해서 요 항목을 두 가지 항목을 더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죠. 그렇군요. 요번에 원래 거주하시는 지역은 캘리포니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지아에 특별히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일을 거의 12년 동안 했습니다. 12년이요? 1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그동안 제가 방송 활동하고 그다음에 신문에 칼럼 활동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리는 것보다 책으로 엮는 게 좋을 거다 해서 책을 한 권 엮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이라는 타이틀로 했는데 동성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반적인 모든 것을 다 다루는데 이게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무슨 결론 있고 서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도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또 미국 생활 풍습과 또 여러 가지 그 정치 기후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액추얼 케이스 우리가 다룬 그 케이스들을 이게 거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필요치 않아도 이제 예를 들면은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항목에 보게 되면 먼저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참고가 돼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아틀란타에 와가지고 북턱 투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왔었죠. 그러시군요.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 이 제목만 딱 보면은 호기심이 딱 생기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성애 합법하고 나서. 그렇죠. 이제 동성애 합법화 됐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지금도 저도 그거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애시당초 2015년도에 미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 시킨 게 아니라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이성주의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게 대법원 판결인데 이렇게 보도가 잘못돼서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화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나 성전환자나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삼아가지고 그걸 이제 소위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무기 삼아가지고 일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미국 헌법의 기준에서 네. 이거를 풀어내기 때문에 많은 승소를 할 수가 있었죠.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 95%예요. 95%. 예, 지난 우리 협회가 27년 정도 이제 됐는데, 네네. 27년 동안에 한 4천여 케이스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레코드를 보면은 거의 95% 이상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 미국 헌법이 네. 최고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미국 헌법 위에 네. 대통령도 없고 대법관도 없고 아무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수정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냐면 서두에 그렇잖아요. 제1조 1항에 종교 자유가 있고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있고 네.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맥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거를 갖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네, 언론 표현의 자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소하죠. 네. 야, 이게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네. 한국도 지금 이 동성화의 합법화 문제 때문에, 네. 뭐, 일단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결국 한국에서도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겪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네. 미국도 차별금지법이 벌써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별하지 못합니다. 네네. 근데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예법이 또 하나 따라 붙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예법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연방 정부에서 크리스찬 대학교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네. 자기네가 그 차별법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exemption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괜찮은데 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서 법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한국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이제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막아야죠. 네, 근데 막아야 되는 건 맞는데. 막아야 되는데, 네. 그 막지 못할 경우는 어떡하냐, 이게.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플랜 B가 뭐냐, 플랜 C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오히려 제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돼가지고, 네. 믿음 없는 사람인데, 그게 아닌데, 이게 믿음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 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가만 보시면은, 네. 이 사회 속에서도 어떤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 플랜 C까지는 거의 만들어 놓고서 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믿음도 이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플랜 A만은 족한데, 네. 이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상충되고 어떻게, 이게 동요되는지 그걸 알고서 우리가 플랜 A, B, C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얘기했을 때,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한국의 대한민국 헌법이 힘이 약해요. 예, 왜냐면 대한민국 헌법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이상이 있고 신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헌법이 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이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예.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네. 사회 구조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플랜 B, 플랜 C라는 거는 대책 대안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안이 하나님이 주신 안이라고 그러면요, 뭐 믿음으로 가면 되겠지만 그렇죠. 인간이 만든 안 가지고 그렇죠. 믿음이 있다 없다 잣대를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앞으로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번에 뭐 10월 27일 날 종합 연합 예배라고 그러나 엄청 많이 모였다면서요. 그래서 110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방송으로 들은 분도 많으면 한 200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참 좋은 거예요. 그 아주 좋은 분위기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는 그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요. 이런 시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이나 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이분들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차별금지법을 패스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패스가 되면은 그 다음에
컨텐전시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미국처럼 이런 예법을 만약에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추구하고 그걸 준비한다고 그러면 뭐 차별금지법이야 누구나 우린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 이슈에 들어와서는 이거는 우리가 차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용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람의 인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디펜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쪽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경험치가 좀 낮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 동성애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다루었던 실제 케이스들이 좀 소개가 되어져 있어서요. 뭐 종교 자유 문제라든가 부모 권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교회 잠깐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미리 준비하면 피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컨설팅이라든가 좀 학습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이게 우습게 시작을 했어요. 네네. 제가 지난 한 17년 동안 덴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덴버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버님이 그때 살아계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옛날에도 이제 LA에서 살다는데 LA에 살아도 아버님을 그렇게 많이 찾아뵙지 못했어요. 같은 동네 살아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사역을 접고 LA로 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아버님을 이제 돌보는데 아버님께서 한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교회가 안 돼서 교회를 클로즈했습니다. 그거 가서 그거 가기 전에 이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 친구가 이런 협회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야 목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하냐 근데 이 친구도 이 협회에 대해서 잘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선거 때에 영어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 정도로만 알았다고요. 근데 그랬더니 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참 웃은 게 그거보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가서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남가주에 그 한인 교회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본부가 원래는 사크라멘토 수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크라멘토에 계신 분들이 이 남가주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커넥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동안. 3, 4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이렇게 시작해 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도움을 못 받았는지를 느낀 거예요, 그때. 왜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 커뮤니티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두 가지 커뮤니티, 칸토니스하고 맨더린스하고 두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슬라빅 커뮤니티에서 러시아 계통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히스패닉 이런 분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본 협회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교회는 많은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는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하고 저하고의 이게 만남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자, 지금 10년 넘게 이런 활동을 또 해오셨고 책까지 내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비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북턱 투어라고 이제 각 지역마다 거기서 이제 저명하신 분들에게 책을 들여가지고 서평을 받고 그다음에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전국 투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 끝나면 이제 아틀란타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덴버에 이제 11월 초에 가고 또 LA에 다시 그런 모임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휴스턴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진출해서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이슈가 굉장히 핫포테이토로 일어나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한국에서 뭐 소송이 벌어지는 걸 직접 해주실 수는 그건 없지만, 없는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 계신 그 기독교, 신앙인들의 그 러여들이, 그 변호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우리 단체와 흡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좀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좀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와 비전을 좀 심어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한국에도 가능하면 이런 북투어를 몇 군데 이렇게 연락을 맺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가서 북투어도 하고 또 변호사님들 도전해서 그런 모임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제 꿈과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일단은 한국에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교회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종교의 자유 문제라든가 부모 권리 문제라든가 지금 뭐 차별 금지법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먼저 경험을 한 미국에서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수주의자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겪으시는 좀 애환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아틀란타의 여러 교회들을 섭외를 했고 또 덴버에서도 여러 교회를 섭외를 했는데 이 책의 타이틀 때문에 거부당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동성애 이슈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종교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만 다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이제 프로바이드 한 것이 뭐냐면 한 16개의 항목의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줌 세미나가 있는데 그게 제가 한 45분 정도 강의하고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하면은 얼마든지 그 이슈들을 다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동 학대 문제도 다루고 또 공공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다루고 또 교회 안에서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예배를 회방하는 사람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소송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종교 이슈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서너 가정만 모아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줌으로도 강의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 연락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지금 미국 상황도 굉장히 양극화돼서 많이 좀 정치적으로 특히 근데 이 정치 상황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갈등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는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식생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슈는 이슈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서로 간의 의견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고 당신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냥 거기다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하는 그 애리투드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버려도 교회가 뭐든지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 일괄적으로 다 일사천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이슈는 이슈대로 하고 그래 당신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자는 얘기지. 그것 가지고 그냥 민주당이 최고다 뭐 공화당이 역도다 이렇게 해봐야 그 아주 그냥 그건 생산력이 없는 그런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민 생활하면서 미국에 와 사니까 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본도 좀 배워가지고 이슈는 이슈대로 끝나고 우리 신앙이 있는 신앙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적대시하겠느냐 이게요. 그러면 이 다음에 천국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도 민주당 공화당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이 시청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슈는 이슈로 끝나고 그렇게 얼굴 붉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주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